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명 김세용 발선배전을 운영하고 있는 김세용입니다. 지금부터 수배전 설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93페이지로 간략하게만 표현되어 있으며 아이템별로 추후 상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도 업로드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로 규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에 안시 IEEE 규격에서 전부 다 IC 규격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일본 쪽만 이제 JIS 규격을 병행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뭐 UL이나 네마 같은 기준들도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IC 규격이 대두화되다 보니까 그 규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을 알고 계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수배 전반에 대한 단선도 부분입니다. 단선도를 간략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태양광과 ESS를 이용한 이제 그 사업용 전기 설비에 대한 감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자료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고압 배전반의 배치도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고압 배전반별의 외형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선도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요. 22,900 정식 수전 설비인데 1차 측에 LBS를 사용하지 않고 V12로 사용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뒤에선 정식 수전 설비에서는 보통 LBS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LBS나 AESS나 이런 설비들에 대해서도 뒤에 가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매틱입니다. 스키매틱에 이제 DC 조작 전원이 들어오고 차단기 쪽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다음 보호계전기 쪽에서 이제 뭐 직접 트립이 갈 건지 간접 트립이 갈 건지 아니면 외부 Z 접점에 의해서 이제 원방에서 트립이 나오는 건지 로컬이 될 건지 리모트가 될 건지 차단기 시그널을 받아들일 건지 그다음 램프를 어떻게 키울 건지 그다음에 부저를 어떻게 올릴 건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키매틱의 구조에 따라서 시퀀스 구조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22,900의 특허 배전 설비는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LTS 반이 한 면이 들어가고요. LBS하고 파워퓨즈가 한 면, 그 다음에 MF 쪽 한 면, 그 다음에 PT 쪽이 한 면, 그 다음에 V12가 한 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단선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옆에서 측면에서 보시면 이와 같이 제품이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자세하게 판넬 안에 상부에 애자하고 부스바, 그 다음에 CT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서지 옵서버, 그 다음에 V12, 그 다음에 이제 크레드를 통해서 이제 전면부 안에 이제 LV 판넬들이 있고요. 전면부에 이제 보호계전기라든가 각종 조작 스위치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수배 전방 공장 검사 사례에 대해서 이와 같이 동영상이 제작되어 있으니까 해당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고압 수전 설비 중에 간이 수전 방식입니다. 간이 수전 방식이다 보니까 ASS를 가지고 차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퓨즈, 그 다음에 피레기, 그 다음에 MOF, 그 다음에 변압기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수전 설비는 TR1차 측의 보호 방식이 파워퓨즈하고 ASS로 보호를 하는 부분이고요. 정식 수전하고 간이 수전하고 차이는 차단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차단기가 있다 보니까 차단기를 동작하기 위한, 그러니까 사고 전류를 검출하기 위한 CT, 사고 전류를 검출해서 판정하기 위한 이와 같은 보호계전기, 보호계전기에서 시그널을 받아서 사고를 차단할 동작 부인 차단기, 그리고 제어 전원 등이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단기에 대한 부분들, 보호계전기에 대한 부분들도 추후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1차 측에 이제 COS로 그 TR을 보호하고 있는데 요즘은 정식 수전 설비에서는 TR 1차 측을 전부 다 차단기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간이 작거나 이제 이런 경우는 그 금액을 아끼기 위해서 COS를 예전에는 사용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전부 다 차단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중 부하 개폐에 이제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는 개폐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고장 전류는 차단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부하 전류만 개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선로 개폐기입니다. 선로 개폐기도 마찬가지로 스위치다 보니까 고장 전류를 차단을 하지는 못합니다. 고장 구분 자동 개폐기입니다. 개폐기는 한데 이제 5개용, 옥내용으로 ASS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통 200A나 400A 차단 용량을 가지고 있고 사고 전류는 800에서 900A 정도까지는 차단할 수 있는데 이제 22,900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카에서 7카 정도의 사고 전류다 보니까 이제 사고 전류를 차단하진 못하고
이제 리클로저가 전압을 끊어줬을 때 자동 개폐기가 동작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5개형 ASS의 구조입니다. 예, 옥내형 ASS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메이커의 카탈로그를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부하 개폐기인데 로드 브레이커 스위치입니다. 로드 브레이커 스위치 같은 경우는 지금 할리형 퓨즈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할리형 퓨즈가 동작을 하면 이 스트라이크 핀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튀어나와서 여기를 이제 연결하게 되면은 이 스프링에서 이게 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 접촉자, 주 접촉자, 그 다음에 아크 소부, 그 다음에 여기 모터 구동부, 뭐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결상 방지를 하기 위해서 스트라이크 핀에서 3상이 동시에 차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구조도 부분은 카탈로그를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렉입니다. 그래서 애자형 피렉이 폴리머형 피렉이로 되어 있고요. 디스커넥팅 스위치에서 그 피렉이가 동작했을 때 폭약기에서 디스커넥팅 스위치가 떨어지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밑에를 부스바로 연결하지 않고 편조선으로 연결해 줘야지만 사고가 났을 때 확실하게 탈락이 될 수가 있으며, 피레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A4로 용지로 한 10페이지 정도 되다 보니까 추후에 각각의 아이템별로는 상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22,900은 보통 20m마다 피레기를 하나씩 설계를 하셔야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상전압에 대해서 그 반사파, 투과파를 통해서 기기의 절연이 문제없도록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제 옥내용에 대한 애자형, 그 다음 폴리머형 타입의 구조입니다. 피레기는 갭 타입과 갭리스 타입이 있는데요. 피레기의 열폭주 현상이라든가 VT 특성 곡선에 의해 가지고 피레기가 그 사고 전류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후 살펴볼 예정입니다. 컷오프 스위치입니다. 컷오프 스위치하고 PF하고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이제 5개형 같은 경우는 이 애자형 타입 같은 경우는 좀 혼돈이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빨간색이나 노란색 캡이 달려 있으면 파워퓨즈고요. 그렇지 않으면 파워퓨즈입니다. 파워퓨즈는 달려 있고 이제 COS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빨간색 캡이나 노란색 캡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비할리형 5개형 타입 같은 경우는 안에 퓨즈 홀더는 거의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실 때 동일한 퓨즈 홀더를 교체를 하시는 걸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탈락이 됐을 때 이걸 밀어내면서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안에 선이 끊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감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전력 퓨즈인데 비할리형 전력 퓨즈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옥내용, 이건 5개형 파워 퓨즈고요. 이건 할리형 파워 퓨즈입니다. 그래서 옥내용 파워 퓨즈 같은 경우는요. 이게 소호통입니다. 그래서 소호통이 한 3kg 정도 되기 때문에 되게 무겁습니다. 그리고 안에를 돌려서 열어보시면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 퓨즈가 터질 때 소음을 제거해주는 소음 제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일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5개형 파워 퓨즈인데 여기에 이제 빨간색이나 노란색으로 퓨즈 캡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COS하고 구분을 하실 때 이 파워 퓨즈의 홀더 밑에 캡이 달려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 퓨즈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할리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전격전류를 가지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고압용 파워 퓨즈는 용량에 따라서 이제 용량이 작은 것들은 퓨즈 엘리멘트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용량이 큰 것들은 퓨즈 엘리멘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이 규사 안에 이제 퓨즈 엘리멘트가 끊어지면서 이제 이 스트라이크 핀이 여기 있는 동작 표시 창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그 퓨즈가 동작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개경 변성기입니다. MF가 UEP형과 몰드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양방향 그 MF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오결선 때문에 문제가 된 사례들은 있었고요. 예전에 UEP형 MF 같은 경우는 이제 삼각철심을 사용하다 보니까 비상이 탈락된 경우 MF가 소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MF가 소선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비상의 결선이 끊어져서 이제 그 과전압에 걸려서 소선이 됐는데요. 과열이 돼가지고 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소선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MF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MF PT 철심이 삼각 철심 구조다 보니까 비상이 결상이 되게 되면은 이 부분의 전력의 공급에 대해서 과부하로 이제 소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삼각 철심의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 것들은 이와 같이 삼각 철심으로 변압기처럼.
이와 같이 삼각철심이 변압기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각철심 때문에 V상, U상이 결상나거나 V상이 결상나거나 W상의 결상이 나도 각각의 성간 전압은 이와 같이 돌아 나오다 보니까 전압들이 일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U상이 결상됐는데도 107V, V상이 결상됐는데 106V, W상이 결상됐는데도 109V 정도로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전압차가 별로 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과열이 돼서 소선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각형, 삼각철심 구조를 독립구조의 PT로 적용을 하면서 이런 소선 사례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몰드형 MOF는 사고가 나지 않는 걸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몰드형 MOF는 단상 구조이기 때문에 선로가 결상이 나더라도 상전압이 바로 0V로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단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에를 단면을 잘라보시면은 이와 같이 PT 부분에 대한 코어 부분, 그다음 CT 부분에 대한 코어 부분 등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경별육이 선정표입니다. 21900 같은 경우 이와 같이 한전 계기 업무 기준에 따라서 내용들을 보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과전류 강도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개경별육의 선정표는 한전 계기 업무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2900 같은 경우는 10MV 기준이거든요. 10MV 같은 경우는 300대 5, 20MV까지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20MV에 대해서는 600대 5까지 CTV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MV 미만의 고객에 대해서는 전기 계기나 변성기는 0.5급을 사용하지만 10MV 이상의 고객에 대해서는 변성기는 0.3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용 전기 설비를 이용할 경우 계량기는 주계량기는 0.2급, 보조 계량기는 0.5급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성기입니다. 변성기 이제 PT, 포텐셜 트랜스포머인데 VT라고 표시를 하고 있고요. 이제 특호 PT, 그다음 특호 CT입니다. 앞에는 이제 저압용 부분이고요. 이와 같이 특호 PT 부분하고 특호 CT 부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면을 잘라 보시면은 이와 같이 PT 부분, CT 부분이 구성되어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CT에 대한 과전류 용수, 포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차단기 같은 경우는 백흠 인터럽터가 가장 중요한 소다입니다. 그 외 나머지 트리코일이라든가 UV 코일도 있고 각종 보조 릴레이라든가 기계부라든가 용수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백흠 인터럽트가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국산화가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올해가 되면은 이러한 안에 기구 구조들은 탈착을 해서 교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버를 통해서. 그래서 VCB에 대한 진공도 측정, 접촉 저항 측정, 그 다음에 동작 부분에 대한 부분, 코일의 저항값 계산, 그 다음에 기구부에 대한 구리스, 주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오버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VCB를 오버하기 전에 설비를 보면은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교체를 할 부품들을 이와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놓고 이제 교체를 하기 위해서 탈착을 한 다음에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해놓고 이제 빼냈습니다. 빼내고 나서 이 제품들을 여기 보시면 빨간색 있죠? 여기 노란색이 빠졌고 빨간색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달고 나서 이제 백흠 인터럽트는 이제 교체를 안 하고 각종 내압이라든가 접촉 저항이라든가 절연 저항이라든가 진공도라든가 이런 걸 측정해서 차단계 이상 유무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계정기입니다. 보호계정기는 CT나 PT에서 사고 전류를 검출을 해서 그다음 보호계정기에서 판정을 합니다. 이상 유무를 판정한 다음에 차단기에 트립 시그널을 주게 되면 차단기가 동작을 해서 사고 전류를 차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보 유도 원판형 계정기, 경보 디지털 계정기, 비율차동 계정기 등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OCR, UVR, SGR 계정기, 그 다음에 OCGR, OVR, POR 계정기 각각에 대해서 어떤 구조로 제작되어 있으며 어떻게 동작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OCR의 한시탭, 한시레바, 그래서 이제 고정 접점, 가동 접점이 있어서 아라고 원판의 원리해 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동작을 시키면 이쪽에서 억제를 시켜주다 보니까 이제 이쪽이 동작을 시켜주는 부분이고요. 뒤에 이제 쉐이딩 코일에서 이제 억제를 시켜가지고 같이 원판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판이 붙게 되면은 이쪽 안으로 이제 연결이 돼서 ICS 타켓이 붙고 그다음에 차단기가 트립되도록 되어 있고요. UVR 같은 경우는 접점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여자가 되어 있습니다. 전압이 풀리게 되면은 풀려서 여기 스프링을 통 쳐주면서 풀려서 접점에 붙으면 떨어지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 동작하지 않도록 핀을 꽂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SGR 같은 경우는 레버에 대한 조정 없이 그다음 조정을 하다 보니까 190V에 약한 200mA 정도의 그 전류를 흘리게 되면 한 7초에서 8초 정도의 동작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이제 그 내부의 접점에서 트림 나가는 부분이고요. 4번, 5번, 6번이 전류 부분, 7번, 8번이 전압 부분, 9번, 10번이 DC 110V 플러스 부분입니다. DC 110V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에 한시가 붙게 되면은 뭐 이제 전류용 같은 경우 뭐 1번, 3번으로 직렬로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전압형 같은 경우 2번, 3번으로 해가지고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압형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7번, 8번에 그 연결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4번, 5번, 6번 전류 단자가 없겠죠. 그 다음에 SGR 같은 경우는 전압형 단자 부분에 저항으로 분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계정기 종류는 OCR, UVR, OVR, OCGR 등이 있습니다. 변압기 부분에 대해서는 결선에 따라서 이와 같이 3상 단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변압기 같은 경우는 밀폐된 구조다 보니까 보통 옥내에 사용하는 것은 한 2000에서 3500 정도까지만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의 것들은 대부분 몰드형 변압기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입형 변압기 이제 구조, 외관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마찬가지로 콘소베이터라든가 방압 안정장치라든가 명판 등이 어디 붙여 있는지 이와 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유입변압기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제작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규소강판을 슬리팅을 해서 절단을 합니다. 그래서 적층을 해가지고 반성 조립을 하는데 그때 반성이라는 것은 규소강판에 의한 철심에 대한 적층 부분하고 그 다음 건선을 건조를 시켜가지고 조립하는 부분이 반성 조립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각종 OLTC 같은 경우나 건선이 연결된 상태를 이제 중심 조립이 되게 돼 있습니다. 탭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그래서 보통 중심 조립 때 검수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상이 없는지 간단하게 권선 저항 정도만 체크를 하고 외관 부분만 체크를 한 상태에서 그다음 진공 건조가 들어가고 나서 총 조립이 된 다음에 이제 FAT 때 시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권선을 이제 제조하는 광정, 그 다음에 철심을 이와 같이 그 슬리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커팅을 합니다. 그래서 적층을 합니다. 스태킹을 해가지고 적층을 하면서 적층된 상태에 여기다가 권선을 낍니다. 세워가지고 껴놓고 그 다음에 외암에다 꽂아놓고 그 다음 뚜껑 덮고 그 다음에 기름 채워놓고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몰드 변압기는 마찬가지로 동일한 부분인데 이 바깥에 고압권선, 저압권선, 그 다음에 이제 철심 이런 부분을 다 따로따로 제작해서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철심 부분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저압 부분, 그 다음 고압 부분, 그 다음에 상부 철심을 이제 붙여가지고 나중에 조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압권선 공정이 있고요. 저압권선 공정이 있고요. 그 다음 코어 가공 공정이 있고요. 그 다음 주요 부품 공정 등을 통해서 조립을 한 다음에 최종 시험을 통해서 출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제 철심 부분에 대한 구조들, 그 다음에 고압 코일, 그 다음에 저압 코일, 그 다음에 옵션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부속품들에 대한 단자 부분들, 그리고 옵션 부속품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시험과 대표 시험과 특별 시험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런 그 각종 시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상세 동영상을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해당 동영상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6 UETR에 대한 공장 검수의 사례를 이와 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몰드 변압기도 검수를 했는데 몰드 변압기는 어차피 유입 변압기보다 더 적은 항목을 보다 보니까 이 부분만 보셔도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공장 검사 성적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전반, 그 다음에 MCC 이런 설비들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력 카패시터를 이용해서 요즘은 역류를 진상 90에서 60% 사이에서도 역률 요금을 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검토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누전 차단기입니다. 누전 차단기가 예전에는 빨간색 버튼이었는데요. 2014년도부터 해서는 IC 규격에 따라서 노란색 버튼으로 전부 다 바뀌어졌습니다. 테스트 트립 버튼이 이와 같이 노란색으로 요즘은 나오고 있다. 그래서 30mA 0.03초, 그 다음에 욕실이라든가 사람이 접촉하기 쉬운 그 물기가 있는 지역에서는 전격 감도 전류 15mA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불수 전류, 뭐 감지 전류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안전 전류에 대해서 30mA 정도에서 0.03초를 이내에 떨어뜨려 줘야지만 인체가 안전하다라는 그런 기본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ELCB에 대한 설치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전압을 50에서 60V로 봅니다. 그래서 전력설비 기술 기준에 의하면 60V를 초과하는 기계기구에는 지락 차단 장치를 설치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용들을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배전반의 구성입니다. 배전반은 차단기, 변성기, 그 다음 보호개전기, 그 다음 피레기, 조작 스위치, 그 다음에 외함,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제작되는지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와 같이 고압 배전반은 IC6227을 규격에 해서 격벽을 PM 타입이냐, PAI 타입이냐, 연속성이 2A냐, 2B 타입이냐, 또 인터널 아크 위더스탠드에 대해서 접근을 어떻게 가능한지에 따라서 이런 아크 슈트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LV 같은 경우는 폼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요. A, B로 해가지고 격벽의 유무를 가지고 사고 시 아크의 보호 범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올라갈수록 타입이 틀려질수록 배전반이 제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갑니다. 보통은 우리는 이제 폼2B 타입 정도를 사용하는데 폼3나 4 쪽으로 가게 되면 가격이 비싸집니다. 배전반은 이와 같이 자재를 운반해서 펀칭을 해서 커팅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배전반 뚜껑에 다시 이렇게 구멍을 뚫는다 이러면은 지금 그 절단을 해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새로 제작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전반을 도장을 하고 조립을 한 다음에 이와 같이 제가 98년도 12월 달에 이제 처음 감리를 시작해서 99년도에 이제 그 회사에 배전반 검수를 갔더니 아줌마들이 이와 같이 앉아가지고 다 배선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10년이 지났는데 2010년도에는 아줌마들이 현장 와서 배선을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런 아줌마들을 보기가 좀 힘들어졌습니다. 다 외주 처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완성 조립하고 이런 것들이 다 외주화 되어 있습니다. 고압 배전반 구조가 이와 같이 메탈 클레드 타입 같은 경우는 격벽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저압 배전반도 보통 보시면은 KC 기준이 2021년 1월 1일부터 저압의 기준이 AC 600V에서 1000V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색깔도 전선의 색깔도 변경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동기 제어반에 대한 구조, 이런 전력격이들이 열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적, 화학적, 열적, 기계적 뭐 이런 요인에 의해서 이제 그 전력기기가 열화가 되는데 사람이 이제 몸이 아픈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유년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장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노년기가 있듯이 이와 같이 이런 설비들도 이와 같이 초기 고장기, 우발 고장기, 마모 고장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베스튜브 커브라고 합니다. 욕조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주기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오버를 해가지고 예방 보전을 하게 되면 기계 수명을 늘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수 정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 보수 정밀 점검에 대한 주기는 일본 동경 전기전설협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우리나라 기사협회 같은 곳에서 이런 부분을 갖다 정리를 해놓고 있으며 그 자료들 전부 국내에서 일본 자료들을 가져와서 이제 국내 자료인 양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일본 자료들입니다. 보호개전기 같은 경우 정상적으로 동작했던 것을 보시면 거의 95% 이상, 96% 이상 정상 동작을 합니다. 이제 오동작률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보시면은 그 단락에 대한 사고는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지락에 대한 사고에 의해서 단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90%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호개전기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주변 악기 점검 기준들, 그 다음에 수전 설비에 대한 설계 기준이라든가 점검하는 기법들에 대해서도
이제 추후 시간이 되면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여기 있는 각각의 기기들에 대해서 LBS, 파워퓨즈, 그다음 피레기, 그다음에 이제 PT, 그다음에 MOF, 전력량계, 그다음에 이제 VCB, 뭐 CT, OCR, OCGR, 메타, 그다음 여기 파워퓨즈, SA, TR, 그다음 전력용 콘덴서, ACB, 그다음 여기 있는 ZCT, MCCB, 그다음에 ELB, 그다음에 뭐 여기 있는 EOCR, 그다음에 여기 있는 ELD, ELR 이런 설비들에 대해서 각각 따로따로 자료들을 만들어 가지고 추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와 같이 현장 준공시험을 하다 보니까 접지저항이라든가 절연저항이라든가 절연대력이라든가 보호계전기, 차단기에 대한 뭐 접촉전압, 그 다음에 뭐 건선저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그 내전압 시험, 그 다음 진공도 측정, 뭐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게 될 예정인데요. 그걸 통해서 차단기와 보호계전기의 연동시험, 그 다음에 시퀀스 시험, 뭐 계기시험 등을 하면서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서 추후 공유할 예정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가 2016년도에 2월 달에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4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측 장비를 교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전장구 및 장구를 착용하고 위험 표시를 해서 이런 사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 기록표를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2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안전관리자 직무고시에 의한 이제 산자부에서 나와 있는 이제 서식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관, 저압, 고압, 그다음 변압기에 대한 점검, 계전기 차단기 동작 시험, 적외선 열화상, 전원 품질 분석 등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또는 단기 한 번씩, 분기 한 번씩 이렇게 각각의 별지 1호부터 8호까지 서식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를 통해서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외부의 안전관리 업체를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 열화상 장비나 전원 품질 분석 장비를 구하시기 힘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외주 처리를 하시는 게 낫고요. 계전기 동작 시험도 마찬가지로 계전기 시험 자체를 여러분들이 하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외주 처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기 설비 점검 기록표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고압 설비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기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압 설비에 대해서 점검하고 절연저항이라든가 누설저항이라든가 누설전류라든가 접지저항이라든가를 측정해서 기록으로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압의 절연저항, 접지저항, 그다음 변압기 점검, 그다음에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 시험, 연동 시험을 해가지고 뭐 이제 계전기 타입이 뭐가 있고, 그다음에 CTB가 어떻게 돼 있고, 탭이 어떻게 돼 있고, 동작했을 때 얼마만큼의 동작 시간을 가지고 있고, 차단기는 몇 초에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비 발전기에 대한 자료들도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적외선 열화상 같은 경우는 패턴 분석법에 대해서 한 10도 이내에 5도에서 10도 사이에 실화상과 열화상을 가지고 온도 차이를 가지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플루크 장비 같은 거에 전력계를 이용해서 뭐 고조파라든가 전압의 전류라든가 뭐 THD 외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간단하게 수배전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후 상세한 자료도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